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내러티브 사제들, 이 셋으로 이루어진 삼각편대에 대해서 전 세계 가치지향 주권국가를 모시고자 하는 애국 민중들의 영웅적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는 세뇌 탈출입니다. 먼저 잠시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 도와들 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별 지장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세계가 이제 이 현대 문명이 굉장히 농숙해서 이 깊은 어떤 도덕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민주당의 뉴섬 주지사에 대한 이제 소환 운동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소환될 것 같다라는 이제 그 기미가 보이니까 공화당 측에서 주지사를 누굴 내보낼 거냐 이런 이제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명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가 주가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이 두 후보 모두 성소수자입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측 예비 후보들이 2명이 전부 성소수자입니다. 한 명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리차드 그래너 국가정보국장 DNI 백악관 DNI였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국가정보국장을 거쳐서 주 독일 미국 대사를 했죠. 여기 사진의 이제 왼쪽인데 아마 그 남자랑 같이 있는 그 남자가 아마 애인일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 남자끼리 그 이런 그 이 육체적 그 스킨십을 안 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죠. 이게 이제 게이스러운 포즈죠. 아마 게이 커플인 것 같아요. 이 사진이.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명은 이 가운데 있는 사진입니다. 케이틀린 제너. 겉으로 보면은 여성인데 실제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뀐 트랜스젠더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이름은 브루스 제너고요. 1976년 올림픽 10종 경기 데카슬론 10종 경기 우승자입니다. 그때 올림픽 10종 경기 우승했을 때 포스터가 오른쪽 포스터입니다. 씩씩한 남성이죠. 이 10종 경기 우승자가 나중에 트랜스젠더 시술을 받아서 여자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공화당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캘리포니아 그 주지사 공화당 측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있으면은 미국의 이제 마가 트럼프 리퍼블리칸, 그러니까 마가 트럼프 공화당 동맹은 MTR 동맹은 LGBTQ, L은 여성 동성애자, 레즈비언이고요. G는 게이고요. B는 바이섹수얼, 양성애자고요. T는 트랜스젠더고요. Q는 뭔지 몰라도 아무튼 성소수자. 그래서 LGBTQ에 대해서 중립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전에 보여줬던 그 Make America Great Again을 YMCA 노래로 바꿔서 부른 가수도 이제 그 동성애자 가수였고요. 그 유명한 또 동성애자가 워커웨이 운동을 했었죠. 그것도 이제 트럼프 진영 운동이죠. 그래서 미국의 이 애국 민중 흐름은 이 LGBTQ에 대해서 좀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안 된다, 된다 이런 걸 안 하고 같이 이 성향이면 그냥 같이 하는 그런 걸 취하고 있고 트럼프 자신도 이 LGBTQ 문제가 나오면은 그것은 그 이슈에 따라서 이슈별로 대법원이 판정할 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뿐만이 아닙니다. 이 미국의 그 LGBTQ 흐름이 얼마나 세냐. 아칸소 주지사가 법안을 거부했습니다. 엊그저께인데요. 이 아칸소 주지사가 거부한 법안은 미성년자에게 트랜스젠더 성전환을 위한 호르몬과 수술을 금지하는 그런 법안이었습니다. 이 법안은 아칸소 의회가 압도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은 71대 24로 통과시켰고요. 상원은 25대 8로 통과시켰습니다. 아마 10중 8구 일어날 일은 다시 이 정도의 표 차이로 통과시켜서 주지사의 거부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주지사는 나는 이 법안에 대해서 책임 없다.
그러니까 LGBTQ 운동하는 사람들은 나를 적으로 몰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자기 이제 그 단도리를 한 거예요. 자기 표단도리를 한 거예요. 이 주지사 이 사진에 나온 이 사람인데요. 아사 허치슨이라는 사람입니다. 물론 공화당이죠. 아칸소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냐. 주가 모든 의료적, 인간적, 윤리적 이슈에 관여할 수는 없다. 그런 식의 전면적 관여는 괴물과 같은 정부를 만들 뿐이다. 청소년의 트랜스젠더 성전환을 막는 경우 자살 충동, 사회적 고립, 마약 사용 등 부작용이 야기된다는 지적이 있다. 다시 말하자면 여성인데 남자로 바꾸고 싶어하는 16살짜리를 막으면은 자살 충동 느끼고 외톨이 되고 마약한다 이거예요. 또는 여자인데 남자로 바뀌고 싶은 15살짜리를 막으면은 걔가 자살 충동 느끼고 사회적 고립 외톨이 되고 마약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법안에 반대한다 뭐 이런 소리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인용한 그런 논문들, 즉 다시 말하자면 그 의사라는 자들이 혹은 심리학자라는 자들이 이 청소년의 이 성전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롭다는 식의 논문들을 그동안 내깔겨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논문이 그 아메리칸 저널 오브 사이언스에 그러니까 미국 심리학회지가 되겠죠. 미국 심리학회지에 실렸었는데 재심사 요구와 데이터 부족으로 논문이 철회됐어요. 다시 말하자면 청소년의 트랜스젠더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이롭다. 성전환을 지원해 주는 게 이런 얘기가 학문적 근거가 없다는 게 지금 밝혀져 가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양식 있는 심리학자나 의사들은 청소년 애들이 뭔가 헷갈려서 이 트랜스젠더를 시술을 받고자 할 때 그것을 막 어른들이 부추기는 것은 차일드 어뷰스다. 아동학대다. 막아줘야 된다, 어른은. 그런 얘기들을 하는 의사나 학자들도 요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나오는 얘기가 이제 엊그저께 우리나라 국립외교원장이 황당한 소리 했었죠. 그래서 저희 백모생의 탈출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한미동맹이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국민적 의식이 가스라이팅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가스라이팅이라는 건 뭐냐면 야, 한미동맹 그거 없어서 되겠어? 이런 식의 그 질문을 스스로 세뇌를 하는 분위기가 돼서 한미동맹을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떠받드는 그런 심리 구조가 됐다라는 게 이제 가스라이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최면. 그래서 이 청소년의 트랜스젠더 성전환 시도를 막아야 된다라는 의사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청소년기에는 성적 정체성이 좀 헷갈릴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 거를 거쳐가면서 성적 정체성이 자리를 잡는데 그때 그 민감한 시기에 되고 야, 트랜스젠더 느끼면 남자가 여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남자도 될 수 있는 거야 라는 식으로 분위기를 잡아버리면은 애들이 야, 내가 남자인데 나 여자 성향 있는 거 아니야? 여자 성향 있는 거 아니야? 여자 성향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그 부정적 의심으로 스스로를 가스라이팅 한다. 세뇌한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를 양식 있는 의사들이 합니다. 그 김머식이라는 국립외교원장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 쓸 때는 제가 지금 쓴 것처럼 좀 양식 있는 문맥에서 쓰십시오. 괜히 한미동맹 같은데 유식한 척 쓰지 말고 교화가 얼마나 유식한지 몰라도 사람이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보시다시피 전자의 경우에는 앞의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지금 주지사 선거가 다시 붙게 될 경우에 공화당 후보로 누구 낼 거냐. 근데 두 명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둘 다 성소수자예요. 그리고 이제 뒤의 경우는 아칸소에서 하원은 71대 24, 상원은 25대 8 이런 압도적으로 통과된 청소년 트랜스젠더 성전환 약물 및 수술을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서 주지사가 자기 아랫돌이 따뜻하게 챙긴다고 거부권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둘 다 이제 공화당 쪽인데. 다시 말하자면 이제 미국이 어떤 데 가면 이렇게 깊게 그 문화 도덕적인 측면에서
많이 이렇게 침식당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현상 중에 이제 제일 제가 이번에 충격적인 건 뭐냐면 조던 피터슨 사건입니다. 조던 피터슨이라는 사람은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 사람은 북미의 백모야. 왜 북미라고 표현했냐? 이 사람이 하버드 나왔는데 아마 지금 캐나다 토론토 대학인가의 교수거든요. 캐나다 교수예요. 학위는 하버드에서 했을 겁니다. 이 사진에 나온 참 순하게 생긴 아저씨입니다. 이걸 북미의 백모라고 부릅니다. 저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문화적 심리적 측면을 많이 고민을 하고요. 그리고 니체 철학을 깊게 이해하고요. 그러면서도 기독교에 굉장히 프로테스탄티즘에 대해서 굉장히 친화적이고요. 아마 조던 피터슨 본인은 이 교회는 안 나갈 겁니다. 근데 프로테스탄티즘에 대해서 엄청 친화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거의 주요한 판단에 있어서 백모하고 유사합니다. 이 사람과 저의 차이는 한 두세 가지 있는데요. 우선 이 사람은 영어가 이제 원어민이고요. 그 다음에 저보다 학벌이 좋고요. 하버드대 나왔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미국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저는 이제 감히 못 따라가겠죠. 그런데 이 조던 피터슨이 쓴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삶을 위한 12가지 규칙, 12 Rules for Life라는 책이 있는데 이것을 나치의 패러디를 했어요. 누가 패러디를 했냐? 아니 세상에 마블 코믹스 회사가 패러디를 한 거예요. 마블 코믹스라 그러면 뭐 캡틴 아메리카, 어벤져스 이런 영화 만드는 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만화로 옛날에 그려놨던 걸 영화를 하는 거거든요. 이 마블 코믹스의 캡틴 아메리카 최신 시리즈 만화. 왜 만화 대본 작가가 누구냐? 이쯤 되면은 굉장히 필력이 좋은 사람을 대본 작가로 씁니다. 그냥 이렇게 만화 그리는 사람 따로 쓰고 이 대본 작가가 좀 발음이 좀 어려운 사람인데 이런 발음은 이제 구글에서 이 사람 이름을 치고 프로나운스 영어로 치면 그 프로나운스가 나옵니다. 발음이 터나하시 코우츠예요. 발음으로는 우리나라 표기법으로는 어떻게 표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영어 발음으로는 터나하시 코우츠입니다. 이 터나하시 코우츠가 미국 이제 깨좌좀 쪽에 대표적 잡지가 아틀란틱인데 아틀란틱에서 많이 기고를 한 이제 깨좌좀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터나하시 코우츠가 캡틴 아메리카의 지금 만화 대본 작가거든요. 캡틴 아메리카는 마블 코믹스 회사가 만드는 만화고요. 또 그렇게 만화로 만들어져서 일정 시간 유통된 다음에 또 영화화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옆에 동그란 그림이 뭐냐면 이게 나치를 이 나치를 나타내는 만화상에 나타내는 이미지가 이게 빨간 해골이 레드 스컬이 나치 이미지예요, 이게. 그래서 이 나치가 삶을 위한 12가지 규칙이라는 거 대신에 여기 보면 손에 딱 이제 들고 있는 게 삶을 위한 10가지 규칙이라는 걸 들고 있어요. 자, 근데 캡틴 아메리카라 그러면 아시다시피 2차 세계대전 때 몸이 비리비리하고 군대 생활 잘 못할 그런 사람이 애국심에서 입대를 했더니 몇 가지 검사를 한 다음에 이 사람을 이제 특수 치료 뭐 특수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천하에 다시 없는 용사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캡틴 아메리카라고 만들잖아요. 캡틴 아메리카.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 마블 코믹스의 이때까지의 만화나 그 만화의 주제가 굉장히 기본적으로 보수적이고 또 애국적이고 이런 데인데 거기서 바이든 정부 들고 나서 느닷없이 혹은 그 직전에 느닷없이 언제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깨자좀 작가 터나하시 코우츠를 캡틴 아메리카 만화 대본 작가로 픽업을 했고 그 터나하시 코우츠가 이 캡틴 아메리카 만화에서 북미의 백모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세계 최강의 그 도덕 철학자이자 세계 최강의 심리학자 중에 한 명인 조던 피터슨을 나치 철학자라고 이렇게 까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의 식자층이나 교양 있는 층이. 그러니까 좌종으로 캡틴 아메리카가 바뀐 거죠. 그래서 이 지금 그 캡틴 아메리카였던 한 화면인데 여기에 이제 있는 거를 이렇게
이제 그 번역을 해보면 이겁니다. 요즘 나치는 삶을 위한 규칙을 내세운다. 딱 그 띄우고 있는 게 10 rules for life. 삶을 위한 10가지 규칙을 내세운다. 요즘 나치는 혼란이냐 질서냐를 내세워서 우리를 좀비로 만든다. chaos and order. 요즘 나치는 극우 기독교를 찬양한다. 여기 보면 칼 루거스 지니어스인데 칼 루거의 천재성. 이 칼 루거가 누구냐면 19세기 후반의 오스트리아 정치인인데요. 기독교 보수주의를 표방을 하면서 반유태주의 성향이 있고 오스트리아 민족주의 애국 민중운동을 일으켜서 극우 성향을 가졌던 그러한 정치인입니다. 결국은 요즘 나치는 극우 기독교를 찬양한다 그 소리예요. 요 간단한 요 딱지 하나가. 그 아래 딱지는 뭐냐? The Feminist Trap. 즉 다시 말해서 요즘 나치는 페미니즘을 덧 내지 함정이라 폄하한다. 자, 이런 식으로 다른 만화도 아니고 듣보잡 만화도 아니고 세계 최강의 그 유통력을 가지고 그 설득력을 갖고 있는 캡틴 아메리카가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살벌하죠?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이건 캡틴 아메리카의 한 컷인데요. 이 컷에 등장하는 그 대사들을 제가 거의 의역별로 안 하고 직역에 가깝게 옮겨봤습니다. 이 대사를 옮기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주로 젊은 남성들로 이루어져 있어. 삶의 의미를 찾다가 엉뚱한 데로 빠진 거야. 여기 깃발이 있어. 저기엔 배지가 있네. 라고 부르짖는 식이지. 깃발, 배지 웃기지 마. 그들이 찾아낸 것은 실은 깃발이나 배지가 아니라 나치의 빨간 해골일 뿐이야. 그자는 이 젊은이들이 듣고 싶어한 거짓말을 들려주는 거야. 젊은이들이여, 당신들에게는 남 모르는 위대함이 있습니다. 라는 거짓말이지. 세상 전체가 그들을 박해하고 있다는 거짓말이야. 정말 남자라면 세상에 싸워야 한다는 거짓말이야. 그런 거짓말로 세뇌하는 거야. 그래서 마음을 뒤흔드는 거야. 그래서 그 젊은이들은 어차피 싸움 그 자체에 굶주렸던 거 아니야, 그런데? 그래서 싸우다 덧없이 돼지겠지. 마치 조중동이 극단적 패륜적 극우 집단이라고 일베 사용자들은 스스로 일게이라고 부르거나 일베 게시판 이용자 혹은 일베충이라고 부르죠. 일베에 푹 빠져 있는 벌레. 일게이 혹은 일베충을 폄하할 때 쓴 것보다 더 지독하잖아요. 저 극우야. 이 손가락질. 저 파시스트야. 저 나치야. 근데 그걸 누굴 빌려서 하냐? 하버드대 출신의 세계적 심리학자 겸 세계적 도덕 철학자이고 그리고 그 베스트셀러 작가인 무려 조던 피터슨을 끌어들여 가지고 패는 거 아니에요. 끔찍합니다. 사실 끔찍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깨자좀들이 문화소통 독재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인데, 뭐 소통 당연하죠. 뭐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뭐 이게 다 한 무더기로 돌아가니까 아마존 웹서비스까지 문화소통 독재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거 이겨낼 수 있냐. 아니 세상에 애국 보수의 상징 만화라고 할 수 있는 캡틴 아메리카가 깨자좀 그 작가를 고용을 해서 멀쩡한 조던 피터슨을 나치로 규정해서 짓밟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 상태까지 이르렀는데 우리가 과연 쟤를 이겨낼 수 있냐. 문화소통 차원에서 저는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거꾸로 한번 역발상을 해보자고요. 저는 GSL 컴플렉스, 그러니까 글로벌리스트, 스왑프, 깨자점, 글로벌리스트에서 G, 스왑프에서 S, 깨자점에서 레프트, L, 그래서 GSL 복합체, GSL 컴플렉스가 이토록 노골적 행보를 보이는 까닭이 뭘까? 굉장히 노골적이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정치 내전을 하자 하고 우리를 탱크를 그 최일선 탱크는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죠. 탱크를 내세워서 밀고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아주 노골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냐? 그걸 좀 이런 상태가 된 거가 원래 이런 상태가 아니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년,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왜 이런 상태가 돼가고 있을까? 거기서부터 문제를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오히려 이런 상태가 된 건 우리 힘이 세졌기 때문에 그래요. 쟤들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일단 지금 과학기술과 소통과 세계시장과 자유민주주의가 특이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특이점이라는 건 이제 물리학 같은 데서 하는 용어죠. 그 특이점을 통과하고 나면 특이점 이전, 통과 이전에는 상상도 못하던 이상한 일들, 아주 새로운 현상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특이점이라고 부르죠. 영어로 singularity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과학기술이 이번에 이제 그 백신 같은 거 보세요. 아마 중국이 백신균이 중국을 벗어나서 도망가도록 부추겼을 때, 그게 이제 작년 말 올해 초인데, 걔들 뭐 사람 간엔 전염이 없다는 둥 뭐 별소리 다 하면서 자기들끼리는 그 도시 간의 이동 막아놓고 우한에서 밖으로 나가는 국제선은 다 띄워서 보냈잖아요. 그리고 그 와중에 자기들은 세계 시장에서 그러니까 퍼스널 프로텍티브 이퀴먼트 그러니까 이 그 의사들이나 간호사들, 의료진들이 입는 이제 그 가운, 마스크, 고글, 장갑 이런 거 다 사들이고 그 한 3, 4천 거의 세계 시장에 한 1년 생산분의 한 30%쯤을 걷어들였을 거예요, 중국이. 그거 없어가지고 이탈리아랑 스페인은 박살난 거 아니에요. 의사들부터. 그래서 그때 중국이 그런 심보를 부렸을 때 또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뿐 아니라 이거 백신 나오는데 최소 3년이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는 1년도 안 돼서 나왔고 그것도 테스트 다 해서 1년도 안 된 거고 테스트 시작한 걸로 시작하면 한 4, 5개월 만에 나와버렸어요, 백신이.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어떤 특이점을 통과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소통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전 세계가 모든 사람들이 각자 개인화된 그 실시간 동영상 소통이 가능한 실시간 멀티미디어 소통이 가능한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게 앞으로는 이제 5G 시대가 되면서 그러한 모바일 이동 통신망에 연결된 단말의 숫자가 지금의 300배가 되고요. 한국 같으면 150억 대. 그 다음에 그 속도가 지금의 100배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통도 어떤 특이점을 통과한 거예요. 세계 시장, 아니 그 속썩이고 있는 중국도 중국 자체가 세계 시장 속에 빨대를 박아서 발전했다는 얘기는 결국 세계 시장이 일반화됐다는 얘기죠. 자유민주주의 일반화됐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특이점을 통과한 거예요. 인류가 어떤 종류의 특이점을 통과하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지난 50년간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적 타락을 부추겨 온 게 뭐냐. 이거 페트로 강박이다. 그러니까 1960년대 말이 되면 1960년대 말이 되면 30년 만에 즉 1930년대 말부터 1960년대 말까지 30년 만에 석유가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생활의 모든 측면에 걸쳐서 지배하는 그런 힘을 갖춰요. 어떤 특정 자원이 30년 만에 이렇게 인간 삶을 전면적으로 지배한 경우는 석유가 처음이고 마지막일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뭐냐면은 뭐 겉으로 미소 대립이 됐던 뭐 겉으로 뭐 세계화가 됐던 뭐가 됐던 뭐 아무리 근사한 얘기를 떠들어도 그 물밑 아래서는 석유를 확보하기 위한 음모와 공작과 뇌물과 전쟁과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 타락이죠, 일종의. 이게 2015년, 16년부터 극복되기 시작했거든요. 불과 극복된 지 3, 4년이 안 지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지만, 이제 그 보스, 미국 버전으로는 그 마가죠. 이 흐름이 의미가 뭐냐면 개인과 민중이 통합된 거예요. 민중은 떼고 개인은 원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군중 속의 고독 뭐 이런 얘기도 있듯이 민중과 개인은 원래 이렇게 물과 기름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같은 차원에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중심축을 같이 해서 통일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개인이 성립하는 조건이 진실존중인데 만약에 제대로 된 민중의 성립 조건이 진실존중이라면 개인과 민중이 같은 차원에서 올라가는 거죠. 또 애국과 인류 보편의 통일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유, 진실존중 이런 데서 축이 같아지니까 우리나라를 애국하는 이유가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이유가 내가 우리나라가 현대문명의 핵심 가치를 섬기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섬기는 그런 나라로 더 발전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되면 애국, 민족이 인류 보편과 같은 축에 올라가 버린다고요. 이런 현상은 이거는 뭐 인류 역사상 처음이에요. 뭐 쉽게 말하면 뭐 좀 사이즈가 있는 민중이나 좀 사이즈가 있는 민족이 발생한 게 빙하가 녹은 다음이니까 1700년 이후의 사건인데 그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게. 이쯤 되니까 그 옆구리에서 그동안 단물 빨아오던 기득권들이 발악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 물결이 쓸어가지고 완전히 그 보스 애국 민중이 주도하는 정말 투명하고 강력한 주권 국가가 들어오게 되면 자기들이 별로 그렇게 재미 못 볼 것 같다니까 발악을 하는 거예요. 글로벌리스트들은 글로벌리스트들대로 발악을 하고 스왑프, 그러니까 정치, 언론, 정치권과 언론의 그 기득권 세력은 걔들 입장에서도 발악을 하고 깨져오면 당연히 발악을 하고 자기들 멸종당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노골화된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제대로 어떻게 이겨낼래? 그러면 저는 뭐 기본적으로 한 3가지 사례만 들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제가 계속 뉴스 전해드리고 해설해드리듯이 미국이 워낙 깊고 다원적이어서 저쪽 애들이 바이든이 이끄는 GSL 컴플렉스, 그러니까 글로벌리스트 스왑프 깨자전 복합체가 순식간에 미국을 전면적으로 장악할 수가 없어요. 계속 싸움이 붙고 그 싸움의 와중에서 이쪽 MTR, 마가 트럼프 공화당 동맹이 승리를 해나가고 국지적으로 그것이 쌓아 올라가서 2022년 중간선거에서 아마 이게 대승을 하게 될 거고 뭐 이런 식의 그 싸움이 붙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세계는 넓고 넓어서 곳곳에서 이 GSL 복합체에 대한 저항이 진행되고 있죠. 제가 어저께 소개해드렸듯이 유럽 르네상스 운동, 폴란드, 헝가리, 또 이탈리아 두 개는 이제 집권당이고요. 이탈리아에서는 노던 리그, 북부 동맹이라 그래가지고 이탈리아의 강력한 그 보수 정당이 같이 해서 유럽 르네상스를 만들었는데 그 이탈리아의 북부 동맹을 이끄는 지도자인 마테오 살비니는 뭐라고 말했냐? 우리 유럽 르네상스는 트럼프가 한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의 유럽 버전 메가 Make Europe Great Again이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오스트레일리아 그렇죠. 타이완 그렇죠. 일본은 좀 다른 버전이지만 뭐 일본 나름대로 좀 그런 게 있고 인도 당연히 이쪽에 들어와 있고요. 이스라엘 그렇고요. 아랍도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마음대로 이게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 GSL 복합체 음모가. 자, 이거 이제 단적인 게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퍽 하고 사건이 터졌어요. 이거 우리나라 신문 보도 안 했을 텐데 토마스 클라런스 미국의 그 9명 대법관 중에 한 명이죠. 흑인 할아버지 아마 나 연세가 지긋할 거예요. 이 양반이 레이건 때인가 언제 임명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 아 이거 보니까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빅텍의 소셜 미디어가 커먼 캐리어인지 여부를 대법원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빅텍의 소셜 미디어가 커먼 캐리어라면 빅텍이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을 하지 못합니다. 이게 논점이더라고요. 이게 섹션 230도 논점이지만 그러니까 이 소셜미디어의 법률적 책임을 면제시켜준 섹션 230도 논점이지만 커먼 캐리어냐. 이 커먼 캐리어라는 게 이제 영어에서는 이런 뜻입니다. 전기, 상하수, 스마트폰, 통신선. 예를 들어서 제가 연쇄살인범이에요. 그래서 40년 감옥을 살고 나온 70대 할아버지야. 그래서 제가 KT 대리점에 가서 나 스마트폰 하나 살라 그래. 그랬더니 뭐 어딘가 알아보고 선생님은 연쇄살인범이니까 스마트폰 못 삽니다. 어이? 또 KT에 가서 집에 유선전화를 놓으려 그래. 그랬더니 선생님은 좀 과거가 너무 화려하셔서 유선전화 못 놓으시겠는데요. 한전에 가서 운막집 같은 집에 전기를 좀 끌라 그래. 그때 한전 대리점이 하는 말이 선생님은 과거가 좀 특이하셔서 저희 전기 못 팝니다. 서울시 상하수도국에 가서 수도를 연결하려고 그러니까 선생님 좀 인생이 좀 이상하게 사셨네. 이거 수도 못 연결해 드리겠는데 이런 식으로 반응을 못 하잖아요. 제가 40년을 복역하고 나온 연쇄살인범이어도 집에
상하수 연결할 수 있는 권리, 내가 돈만 내면 전기 연결할 수 있는 권리, 내가 돈만 내면 스마트폰을 사서 회선을 뚫을 수 있는 권리, 내가 돈만 내면 유선 통신선을 깔 수 있는 권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다 이거야 이게. 카먼 캐리어라 그러면 함부로 못 잘라낸다 이거예요. 너무 필수적인 거기 때문에 그걸 잘라내는 순간 그 어마무시한 그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함부로 못 잘라낸다 이거예요. 사회에서 용인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라면 온라인에서도 용인돼야 된다.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를 기막히게 제시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보고 박수를 막 쳤어. 이 카먼 캐리어 얘기가 전에도 한번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토마스 클라런스 대법관이 하는 걸 보고 야, 그래 갈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말하자면 지금 쟤들이 기세등등하고 막 전 세계를 다 망가뜨릴 수 있는 것 같아도 세계가 너무 크고 넓고 다원적이고 곳곳에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쟤들의 짧은 그 시간축 안에서는 다 망가뜨리기는커녕 저항만 더 고급화시키고 더 맹렬하게 불러일으키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좀 낙관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서도 바이든 이쪽은 뭐 형편없죠. 또 거대 자본의 그 노는 물도 형편이 없습니다. 이 바이든의 국경 해체, 그 다음에 거대 자본의 선거 해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선거 해체라는 건 뭐냐면은 공정 선거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률적 장치를 강화하는 것. 예를 들어서 사진이 박힌 아이디를 확인한다든지, 그 다음에 부재자 투표, 우편 투표를 집어넣을 수 있는 수거함의 위치와 숫자를 정확하게 관리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최소한의 선거를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안전장치인데, 그 안전장치 하지 말라라고 하면 이제 선거 해체가 되는 거죠. 국가의 주춧돌을 해체해버리는 게 돼요. 이걸 거대 자본이 이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잠시 해보죠. 바이든 정부의 국토안보부는 FBI 테러 용의자 리스트의 바탕에서, FBI 정보의 바탕에서 불법 월경자 2명을 체포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체포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보도자료로. 그래 놓고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그 보도자료를 다 내려버린 거예요. 사이트에서. 이거 뭐냐면 국경을 해체해 놓으니까 이게 예멘 사람이고 그래요. 이 테러 용의자들이 불법 월경자에 섞여서 들어온다. 지금은 불법 월경자들이 애들을 데리고 불법 월경을 하면은 이제 체포된 다음에 미국 안에 풀려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요. 그러니까 애를 빌려주는 사업도 있대. 애 없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부부가 되고 그 다음에 애를 렌트를 해서 애를 하나 빌려서 옆구리에 끼고 그리고 불법 월경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별일이 다 벌어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 국제 테러 용의자들, 그래서 FBI가 주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자들이 그 틈에 껴서 월경하다가 이번에 2명이 잡혔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럼 이건 야, 이거 국경 해체 큰일 나겠구나 라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까 봐 국토안보부가 그 사정을 밝힌 보도자료를 올렸다가 내려버린 거예요. 이 정도로 지금 악랄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지아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코카콜라와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MLB, 그러니까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위원회가 조지아를 이지매를 했죠. 너희 조지아에서 선거법 개정했어? 너희는 인종차별하는 것들이야. 아니, 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그거 좀 둔해가지고 좀 뭐 생각 좀 뭐 잘못해서 그거 저기 사진 없는 신분증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아, 그리고 시민이 아니면 투표 못하냐? 결국 같은 사회에서 사는데 그걸 왜 그렇게 악랄하게 다 막으려 그래? 너희는 인종차별주의자야. 너희는 미국이 시스테믹 레이시즘, 아주 뿌리 깊은 인종주의에 의해서 만들어져 오고 운영되어 온 나라라는 데 대해서 죄책감도 없냐 이것들아. 이러면서 MLB와 코카콜라가 조지아 주를 이지매한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마스터스 골프까지 이제 조지아 주를 이지매하냐 마냐가 또 얘기가 되고 있어요.